오늘 이 자리에 문화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소통시키는 한인이 문화연구원의 파공경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데 소통만큼 좋은 것은 없지요. 인도네시아 문화의 어떤 점이 원장님을 매혹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좀 거친 다듬어지지 않는 그 야성적인 문화라고 할까요? 또 자연이 살아있고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는 인도네시아 문화가 참 좋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원장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틱입니다. 특히 바틱 문양에 담긴 다양한 상징들입니다. 바틱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올라가는데요. 손으로 만들어서 바틱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또 문화적 상징을 일상에서 사용하고 다니는 인도네시아 문화가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바틱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고 나서 문화적 내공이 대단하다고 느끼신 거지요? 네. 자바 여인들의 인내와 감성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강렬한 태양과 자연과 잘 어울렸던 바틱은 곧 인도네시아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은 바틱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바틱과 함께 한다는 문구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처음 언제 오셨나요? 한국인에게 인도네시아 문화를 알려야겠다고 결심하신 이유는 또 무엇인지요? 1990년에 가족들과 함께 자카르타로 왔습니다. 당시에 인도네시아에 적응을 못하는 한인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발 딛고 사는 곳을 이해하는 것이 이 땅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행복이 싫으면 이 땅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인도네시아 문화의 매력을 이해하고 친근감과 안정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인도네시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알기 문화 탐방반으로 한인이 문화연구원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999년이죠. 예. 또 외국 사람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 모임이나 모임에 참석해서 부러웠고, 그렇지만 우리랑 다른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의 문화에 접근했기 때문에 어떤 면은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인도네시아 문화 알기 모임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사업가는 세상을 한 발 앞서고 시인은 세상을 두 발 앞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예술가의 상상력이 또 더 한 발 앞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를 예면하고 경제만으로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더구나 인도네시아는 천의 얼굴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모른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한 디아스포라, 하나의 섬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네. 이쯤에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문화의 정의를 들어볼까요? 문화란 그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며 행복을 실현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열쇠를 한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답니다. 그렇다면 그 문화를 알기 위해 처음으로 진행하셨던 문화 탐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꽃다뚜아. 지금도 자주 가는 꽃다뚜아. 우리와 같은 식민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뼈아픈 식민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만 이제는 문화공간으로도 사용되는 꽃다뚜아. 이렇게 시작한 문화탐방이 어느새 338회가 되었습니다. 자카르타 한국과 국제학교 교사를 거쳐 한인이 문화연구원을 25년째 지키시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인도네시아에 대한 매력은 소명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적 소명감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예, 감히 그렇게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상대해야 될 국가는 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명감을 바탕으로 뭐 문화탐방, 열린광장,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등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신 거군요. 예. 네. 한인 이주 104주년을 맞으면서 한인리 문화연구원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예술 교류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말 다양한 학술단체, 기관, 예술가, 연구자, 시민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의 인도네시아를 심고 인도네시아의 한국을 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단순한 생업의 장소가 아닌 문화적인 삶에 값하는 가치를 누리시도록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풀어드리면서 이완과 일체감을 주는 데 보탬이 된 것이 보람입니다. 또 수많은 행사를 한국인 또는 인도네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한인리 문화연구원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이 보람입니다. 원장님의 칼럼을 살피다 흥미로운 문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한민복 시인의 시구이지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가 출현한다는 의미로 설명하면 될까요? 더구나 한국의 오리지널 문화와 인도네시아의 오리지널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예술 세계를 만드는 모티브는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예술 교류로 파생되는 융합 예술의 파워가 다양한 세계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양국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원장님의 고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인도네시아는 그 잠재력으로 인해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양국을 오갑니다. 이에 따라 다음 세대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겠죠, 그죠? 네. 한인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력의 체격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나 경제력에 맞는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화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의 한류는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가 인도네시아 속으로 들어가는 속도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예. 경제 협력이나 한류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도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양방향 문화 교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동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이쯤에서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회를 이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사실 문학상은 한 해 한 해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상 진행할 때마다 시상식을 테마를 바꿔서 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지만 첫 1회 문학상은 정말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칠 동안 그 문학상 장소를 못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12명의 아이들을 예. 낳으셨다고 예. 해석했어요. 예, 다시 이상하게 못 가겠다. 한참 있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참 7회 문학상 시상식 때는 찌르본 왕께서 그 무용단을 대동해서 오셨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두타 파인 아트 파운데이션 오내면서 에너지 회사 회장인 바수키 씨가 참석해서 격있고 풍성한 시상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와,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아쉽군요. 25년의 연구원 활동으로 지난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며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활동 방향을 여쭤보면서 인터뷰를 갈무리하려 합니다. 기존의 활동을 이어가면서 연구원을 창작 스튜디오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인들을 위한 북클럽이나 다양한 소모임 지원도 가능해지겠군요. 그럼요. 그리고 한국 문학 번역 출간 신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문학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신사업이네요. 또 양국 학교 국제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보다 더
더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랑 예, 대학교. 몇 곳이랑 대여섯 했었죠, 그죠? 군데를 진행을 했는데 자카르타에 잔치가 열릴 만큼 화려한 행사였습니다. 이제 또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것이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 교류 가교 역할에 더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한국과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이 가능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 연구원의 인재들이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우리 연구원의 팀 리더나 또 연구원들은 모두 인재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겁없이 일을 벌리는 겁니다, 또. 원장님이 이렇게 웃음을 띠면서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는 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네, 이해했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연구원과 함께한 팀 리더나 연구원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청자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죠? 우리가 인도네시아 주변인으로 살지 않고 인도네시아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되지 않도록 소통하고 공감하여 아세안 속의 성숙한 한국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문화예술은 인간을 소통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면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적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활동들을 연구원 브이로그로도 공유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인도네시아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나라이기지 하지만 저는 인도네시아를 바다 위에 넓게 펼쳐져 있는 섬나라일 뿐 아니라 밀림의 중심부처럼 아주 깊은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의 허브센터 한인문화연구원은 연구원에 들리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저희는 연구원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겠습니다.